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6,482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875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40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93명입니다. 어제 하루 25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91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1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088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47.5%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마무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체한 33,256명 중 33,000명은 음성으로 224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수진단검사와는 별개로 전수진단검사 전에 실시되었거나 또는 전수진단검사 이후에 3, 4일마다 한 번씩 하는 추가 조사에서 나타난 환자는 32명입니다. 한편 정신병원 종사자 전수진단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검체한 1,007명 중 84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달서구 소재 위드병원에서 어제 조리원 1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16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위드병원에 대해서는 심측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다 추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8명,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 배성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병원 내 격리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감염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 지역사회에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정부의 지침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모든 입국자를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한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판정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호소했던 29명 중 1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에 대한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 12만 9천 명에 대해 주민세 80억 6천만 원을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서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와 주민세 25억 원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지역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매출 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합니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 빈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 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 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 원 이상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 지역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6천 명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저와 대구 시민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힘든 시간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는 없다는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절대 꺼질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19의 불길도 이제 잡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치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이제 안정을 찾았으며 신규 확진자는 15일째 두 자릿수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스스로 방역을 강조하고 지켜주실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구의 상황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소수이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산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자칫 경계를 늦출 경우 또다시 대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한 봉쇄와 억제 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벌써 한 달 이상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또 시민들의 일상은 모조리 빼앗겼고 또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 상황에 온 것을 보면서 대구시 방역 책임자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이후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역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대한 위협인 총선과 개학에 대비한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방역 대책 방향을 발표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 대책입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합시다. 다중 집회는 물론 335 모임도 하지 맙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2m 거리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킵시다.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해 주십시오. 완치되었거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건강체크를 세심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철저히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SNS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특별히 해외에서 입고 가신 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지난 시간 고통스럽게 지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5가지 행동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자가격리 의무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자가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리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간용 없이 처벌하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보건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을 느끼시는 시민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1577-0199 통합심리지원단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김신우 단장님께서 하시고 또 역학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김종년 부장장님께서 사료를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다행히 1명밖에 그 전날보다는 줄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번째 환자분은 남자 80세이십니다. 치매를 가지고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19년 10월에 김신요양병원 입원하셔서 치료 중 3월 10일날 조사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15일날 파트마병원으로 전원하셨고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5일 7시 5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수는 조금 줄어서 40명이십니다. 에크모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10명이십니다. 지금 일반 중환들 중에서 합병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각 대학병원에 주로 가고 계시고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삼차의료기관과 대구 동산병원 등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이렇게 막 필요로 하는데 못하던 시절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중환자실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여유가 가장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송을 해야 됐던 시절이 10명, 20명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송 자체가 위험한 부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 이렇게 넓혀왔습니다. 최근에 또 장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감염이 많아서 요양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상들을 확보하는 전략들을 시 주도로 하고 있고요. 장기전이 쉽게 물러가는 게 아니다라고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라앉더라도 가을이나 후반기 다른 외국에서의 지금 급속한 확산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시간을 벌었을 때 그런 준비들을 중환자를 보는 각 지역에서의 능력, 와상 환자를 보는 각 지역에서의 능력 등을 더 갖춰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된 1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관련 접촉자 2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9명, 해외 유입 1건,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이 3건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된 건이 2건,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2건, 그 다음에 해외 유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1건은 공항금융소에서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으로 공항금융소에서 양성으로 나왔고 수도권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행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람요양병원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환자 8분이 추가 확진되셔서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01명입니다. 8분의 확진이 발생한 것은 현재 코호트 격리되어진 환자들에 대해서 3일 간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실시한 3차 검사를 통해서 결과 8분의 환자가 확진되어졌습니다. 배성병원입니다. 배성병원은 어제 환자 한 분이 추가적으로 확진되셨습니다. 이 역시 3월 24일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는 산청 병동 환자들에 대한 전수 3차 검사를 통해서 한 분이 추가 확진되셔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3명입니다. 김신요양병원에 어제 하루 간병사 한 분과 환자 3분이 추가적으로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40여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정신병원 전수조사에서 조리원 한 명이 미드병원에서 조리원 한 명이 확진되어졌고 저희가 추가 역학조사를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티마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자 8명, 종사자 5명, 퇴원 환자 2명, 보호자 4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가족 중 한 분이 확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오늘 신청 역학조사를 거쳐서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권윤수 기자. 네, MBC 권혜수 기자입니다.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어떤 현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대구로 해외 입국자 166명 중 24명이 유증상이었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오늘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황은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정부 질본 통계에서는 우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들어오지 않은 무증상자 부분들을 통계상 질본 시스템상에서는 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14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도 다시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명단 전체를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라면은 저희에게 다 이렇게 넘겨주도록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짜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의 감염원을 찾아서 격리하고 시민사회에서 확산을 막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 환경도 지금 총선과 개학이라고 하는 환경이 오면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는 데다가 해외에서 계속 유입하고 있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두 가지 다를 국내외 방역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빠른 시간 내에 주실 것을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유증상자 29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명은 진단검사를 어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11명도 오늘 중으로
가능한 검사를 1차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14일간 자가격리 상태를 엄격히 유지하고 그리고 14일 임박해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영 기자님. 예, 대굴구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한 특정 업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있는지요? 또 종교시설도 비영리이긴 하지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보상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이 휴업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벌써 한 달 이상 휴업을 했고 노래방,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율이 대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주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곧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과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먼저 3.18 운동을 2주간 시행했고 또 정부와 함께 또 일주를 더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가능하면은 문을 닫을 수 있으면은 문을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협회나 아니면은 구군에서 찾아다니면서 방역 지침을 드렸습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열 체크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준수하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그 모든 것을 준수하면서 영업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시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함께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휴업한 회사들 영업소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임대료나 이런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율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정부나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 뜻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네, 박철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방금도 소상공인 얘기 나오긴 했지만 정부의 재난대책비 3천억 원 관련해서 현재 정부 내시가 이제 전달된 상태인지 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도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선불카드 제작이나 등급등 발송, 또 지원 대상 분류 등 관련 행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식 선불카드나 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좀 시민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대책비는 내시가 어제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피해 상인들 보상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책비도 피해 상인 보상비와 생계지원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상인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내시 부분들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은 지금 현재 준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내려오면은 이 부분들은 추경 편성 전 예산으로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 부분들과 관련된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주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이란 이름이든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이든 이렇게 지원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시도가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것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나 또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선불카드를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긴급한 생계 지원도 되고 또 그것이 돌아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선불카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가 들지만은 이 부분들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불카드로 가는 실익이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불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선불카드는 대구도 선불카드로 하고자 정책을 이미 결정을 했고요.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 나머지 추가분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불카드를 하고자 하는 곳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와 관련된 발급에 드는 시간들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 대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 발급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한 20일 정도로 당겨서 4월 9일 날 최초의 선불카드 2만 장을 대구은행을 통해서 저희 대구시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0일부터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이 늦은 겁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시를 바늘 허리에 끼워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대구시가 하루라도 당기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맹맹주 기자. 예, 동아일보 맹민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제 화상회의 통해서 재난자원 관련해서 회의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회의를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방역 대책에도 바쁘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회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몇 분의 의견을 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회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논의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이 방역 대책 상황과 그리고 각 시도가 하고 있는 방역 상황을 점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긴급 생계 자금이나 재난 기본소득이란 형태로 각 시도가 각자 지금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통일적인 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이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도지사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국일보 김재생 기자님. 예, 한국일보 김재현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 이제 중증 환자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대구의 병원에 이제 지원 나왔던 이제 의료 인력들이 조금씩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료 공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의료진이나 구급차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의료진 현황, 구급차 현황은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 나왔던 인력들 중에 일부는 돌아갔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아직도 저희들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병원이라든지 선별진료소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나오셨던 이 인력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또 연장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관리하고, 그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대구시 의사회와 계속 협의해서 상황에 맞게 의료진들을 함께하는 것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현장에서 계시는 김신우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충 설명이 할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우선은 자영업자 생계지원금 같은 생존 자금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월 소득에 따라서 이게 건강보험 기준이 바뀌어서 건강보험 기준 말고 이번만큼은 좀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상 기준 확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사람요양병원이랑 김씨요양병원, 대성병원에서 지금 코호트 격리 중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계속 이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동아의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코호트 격리 중에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그분들을 그 생활치료센터로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8개 부문의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금 모금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좀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고통분담한다고 했을 때 과연 7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자율적으로 성금을 내실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시장님 어제 의회에서 도중에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어떨 때는 제 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몸도 거의 한계상에 저도 와 있습니다. 지금 34일 5일째 지금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부분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군 공무원들, 대구시청 공무원들 하는 건 완전 자율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체의 지침이나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겠다고 했을 뿐 우리 간부들에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유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 간부들이 함께 하겠다고 나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그동안 했던 수고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저는 기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소명을 넘는, 책무를 넘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또 월급 떼라 이렇게 말할 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트 격리 문제는 김종현 단장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지금 코트 격리되어 있는 분들은 확진 환자가 아닙니다. 확진 환자들은 다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접촉 환자들, 그러니까 의심 환자들이 코트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일정 기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남아 계신 환자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제가 이번엔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준비된 곳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언제 접수하고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고 저희 대구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날짜까지. 현장 점수는 언제부터 하고 인터넷 접수는 언제부터 하고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부터이고 그리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부터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취재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랍니다. 저도 조속한 시일 내라고 얘기할 걸 하는 좀 후회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치적 오해나 공격을 받더라도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면서 제 정치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방역적인 관점에서만 합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저는 방역의 책임자로서 방역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과 또 나중에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질 겁니다. 그러나 방역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은 저는 할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만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문제도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미리 이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생계자금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지급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은 지금 자영업자 생존 자금을 보험료를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주고 또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최소한입니다. 임대료 보존해주는 정도의 지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코로나 특례 자금이라든지 금융지원을 통해서 아마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피해 상인 보상비에 대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신우 단장님하고 김종현 부단장님이 추가 질문을 받고 저한테 대한 질문과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우 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본인도 모르고 접촉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촉의 어떤 기회가 많은데 무증상 확진자들에 대한 어떤 보건당국의 대책이 있는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사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밖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징병안전제 같은 걸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행법상 불법이라 가지고 처방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이 이렇게 처음에는 없다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있을 수 있다 하다가 점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을 한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무증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과추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나온 건 사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에 20% 된다, 또는 10% 된다. 우리 외국 사례에서는 4%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 주변에 증상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들만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무증상 감염이 있으면 증상 감염이 또 많은 비율에서 존재하니까 그런 비중들이 막 열심히 찾아지지 않는 거로 봐서는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적다라는 생각 이전에 충분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항체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무증상 감염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두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두 기원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덧붙여서 증상이 생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열심히 검사하는 것을 특히 권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신과의 처방 문제는 제가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 없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기자님부터 하고. 연합뉴스 최소 기자입니다. 김동현 부사장님 말씀드립니다. 아까 역학조사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해외 입국자를 한 명,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확진 판정가 와서 입원했다는 거,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 지역 정당 공천자 가족 한 명이 확진자 받았는데, 그 공천 받은 분도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만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해외 유입되어서 공강 검역소에서 확진되신 분은 저희가 명단을 통보받고 어제 전화를 계속 역학조사를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도권의 모병원에 입원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할 예정이고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분은 후보자의 부인께서 확진 판정이 되셨고 그래서 후보자는 밀접 접촉자이십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이시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되셨고 선거사무소는 일단 폐쇄 조치하고 지금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은 미래통합당이고 김용판 예비 후보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 저 김시근 단장님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바이오 업체인 이뮨메드라는 곳이 거기서 개발한 한체 신약 치료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중증 환자에게 투입해가지고 완치 결과를 얻었고 또 영남대, 충남대 병원에서도 이 약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5명의 환자에게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식약처에서도 지금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내준 국내 약물은 이 업체 약물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 신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정말 이런 치료제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뮨메드가 식약처에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요.
바이럴 서프레션 팩터 VSF라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 바이러스에 듣는다기보다는 B형 감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용 과정에 굉장히 고가가 되기는 쉽지만 그래도 현재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이게 시간을 버는 동안 해야 되는 게 진단기술의 발달, 치료제의 확보, 백신의 확보. 진단은 지금 스탠다드보다 훨씬 빠르고 싼 거를 완전히 찾아내는 것. 치료는 지금처럼 새로운 약물 또 기존 약물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 뿐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거나 하는 약물이 아니고 우리 몸에 무슨 팩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고요. 있는데 결과는 우리가 한 사람이 나았다. 자연적으로 나으니까 우리가 사망률이 1에서 2% 사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사람 살아났다. 근데 물론 그 약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열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엑스레이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인지 우리가 충분한 숫자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써보자라는 의사들은 지금 공짜죠. 그리고 지금 시험적일 때는 그리고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충분한 숫자에 쌓이고 차별화되고 또 그렇게 쓰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낼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고는 있고 그 결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세요. 김종현 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발표 중에 정신병원 종사자 조리원 확진 환자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마 이 병원에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수조사 대상자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병원이 위드 병원입니다. 위드 병원은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때 전수조사는 전체 직원과 환자들이 아니라 종사자를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확진되신 분은 조리원이십니다. 조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분 외에는 나머지 분의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직원 중에 조리원 이분만 확진되셨다면 이분과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저희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환자와의 어떤 동성이라든가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환자 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역학조사를 해봐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